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 영상이 자막도 없고 화려한 편집도 없지만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어느새 구독자가 5,000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조언이 필요하면은 메일이나 또는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실제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는데 그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하루에 4, 5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어요. 거의 이때까지 댓글로 문의 주신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고요. 메일로 문의 주신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꼼꼼히 본다고 보는데도 누락되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메일을 다시 보내주시면 다시 또 상단에 오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을 왜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전문가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부동산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 초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연령대를 보니까 45세에서 65세 사이의 여성분들이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7명이 40대, 50대, 60대 여성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처음 발을 디디는데 다른 타 방송은 좀 내용이 어렵고 제 방송은 좀 실제 사례를 찝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좀 이해가 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진실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게 업이 아니고요. 그냥 취미생활로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걸 좀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또 좋은 걸 또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 3억대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고요. 또 세대수도 나홀로동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대수도 된 아파트고 강남까지 접근성도 괜찮다고 하면은 좀 3억이면은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파트를 한번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아파트를 소개하는 이유가 또 이 아파트를 광고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도 하물며 이런 아파트를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서울에 잘 찾아보면 분명히 저평가되고 좋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로 활용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이버 지도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2, 3주 전에 장안동에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라는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죠. 그 근처에 있습니다.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라는 아파트가 여기에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은 장안 교차로에 이름이 여긴 지금 너무 지도가 커서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 드릴게요. 휘경 베스트 빌 현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372세대고요. 길 건너에 장안교를 건너면 홈플러스와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들인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면목 리온 프라이빗 아파트가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 6억 2천에서 6억 3천이면 굉장히 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방송한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아마 매물이 다 나갔을 겁니다. 가격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6억 2천, 6억 3천짜리는 다 거래가 되고 가장 싼 게 7억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2, 3주 사이에 7천만 원이 올랐는데요. 제가 이 아파트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도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봐서 좋고 싼 아파트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봐도 싸고 좋고 그 주변에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봐도 싸고 좋기 때문에 금방 나갈 것이다. 이런 거 하나 사두면은 신축의 새 아파트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엄청 주셨어요. 저거 괜찮냐. 그 중에는 뭐 댓글로 뭐 오래된 빌라 개발한 저 썩다리 아파트를 추천하느냐, 내가 저 동네 사는데 저런 후진 아파트 줘도 안 가진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게 6억 2천, 6억 3천짜리가 거래되고 지금 7억에 올라오니까 그 댓글이 사라졌더라고요. 아마 올리신 본인이 좀 뜨끔해서 지우신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은 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좀 과감하게 지르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가 또 샜는데 다시 또 휘경 베스트 현대빌 아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이렇게 생긴 아파트고요. 아파트 외관을 보면은 뭐 그렇게 낡진 않았습니다. 1999년인가 그 정도 완공이 됐을 텐데 대략 20년 정도 됐죠. 아파트 외관에 보면은 전부 다 태양열이 모든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런 선정이 돼서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돼 있다는 거는 개인이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차를 조금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3억대 아파트가 저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층 같아요. 1층인데 103동 1층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101동, 여기가 102동, 이쪽이 103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103동에 나와 있는 1층일 것 같은데 한번 로드뷰를 통해서도 직접 가보지 않아도 느낌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아마도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죠. 아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사람이 앞을 지나다니거나 그럴 만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그렇게 취약하지도 않고요. 1층이라고 해도 요새는 그 사생활 보호 필름이 있어요. 자동차 유리 썬팅 하듯이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붙여두면 밖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밖이 잘 보이는, 뚜렷하게 시원하게 잘 보이는 그런 필름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밤에는 불을 켜기 때문에 그런 필름을 붙여도 좀 소용이 없지만 밤에는 대부분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지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2000년에) 지어졌네요. 그럼 19년 정도 됐습니다. 가격은 현재 6층이 4억 1300에 나와 있고요. 25평 기준으로 12층이 4억 3000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정렬을 좀 해볼게요. 가격순으로, 가장 낮은 가격순으로 정렬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103동 1층이 3억 6천에 나와 있고 103동 저층이 3억 5,500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동일한 매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10월 29일 날 3억 6천에 나왔는데 11월 2일 날, 즉 3일 후에 500만원이 내려서 나왔죠. 그러면 이 집주인은 이 집을 꼭 팔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가격을 조금 내려서라도 팔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는 3억 5천까지도 500을 더 깎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1층이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는 얼마냐? 전세는 보니까 2억 8천 정도 받고 있네요. 그러면 3억 5천에 사서 전세를 2억 8천 정도 받으면
대략 7천만 원의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또는 본인이 입주해서 살겠다 싶으면 대출이 요즘 40%까지 나오니까 3억 5천만 원에 60%인 2억 1천만 원을 소지하고 있으면, 현찰로 들고 있으면 여기에 입주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3억대면은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좋은 가격에 좋은 집들이 많이 있지만 서울에 신축 빌라가 보통 3억이 넘습니다. 3억에서 3억 8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신축 지어진 15평짜리 빌라가 3억 8천, 3억 9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평 아파트가 3억 5천 정도라면은, 물론 1층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참 뛰어다닐 시기거나, 또는 나는 1층이어도 상관없다, 차라리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곳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여유가 좀 있다면 19년 돼서 아파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요즘 리모델링 기술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당 100만원 정도만 주면 대리석도 깔고요, 휘황찬란하게 모델하우스 저리가라급으로 꾸며놓을 수가 있습니다. 25평이니까 대략 2,500만원 정도 쓰면은 남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안을 다 리모델링해서 완벽히 바꿔서 깨끗하게 뭐 한 10년 정도 더 사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놓은 집은 나중에 본인이 다른 데로 이사가면서 전세를 놓을 때도 전세값을 다른 데보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린 이유는요, 실제 문의하신 분들 중에 자금이 2억 정도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억 정도 있는데 현재 빌라를 사야 될지 아파트를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이 돼요. 2억 가지고는 서울의 아파트가 어렵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는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갭 투자라면은,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라면은 2억으로도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본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은 2억 주고도 아파트를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을 보니까 2억 가지고도 이렇게 본인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꾸며서 좀 살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 위치 제가 또 봐드릴게요. 항상 하는 거 있죠. 네이버 지도로 길찾기를 해볼게요. 붕붕이로. 저는 항상 제일 처음 찍어보는 데가 삼성역입니다. 삼성역이 나중에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붕붕이로 대략 26분, 지금 막히는 구간이네요. 서행인데도 26분, 강남까지 26분이 걸린다는 거죠. 올 때는 28분, 이것도 다 막히는데 28분이 걸립니다. 또는 잠실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 잠실까지는 24분. 또 어디가 있을까요? 청량리 같은 경우도 직장이 많이 생기겠죠. 청량리 같은 경우는 11분 걸리고요. 또는 왕십리도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18분,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이것도 10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구정에 뭐 피부과 갈 일이 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잘 그냥 찍어보면은 24분. 중앙이나 여의도나 공덕 또는 강서 쪽에 그 연고지가 없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구리나 저기 남양주에 3, 4, 5억짜리 간 것보다 차라리 인서울 안에 서울특별시라고 돼 있는 등기부 등본에 3억 5천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이 아파트가 무조건 좋다, 이걸 사라,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소액이지만 투자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좀 거주를 해보고 싶은데 아파트는 다 비싼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 찾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임장, 그러니까 직접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거나 또는 주변을 돌아보거나 하는 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임장을 많이 다녀보시고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내 발품 수만큼, 내 걸음걸이 수만큼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본인 발이 아플 정도로 돌아다니면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괜찮은 물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나들이다 생각하고 한번 둘러보시기도 하시고, 또는 뭐 쉴 때 운동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임장을 다니시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은 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제가 오늘부터 또 긴 비행을 가기 때문에 아마 댓글이나 매일 답변을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제가 2, 3일 후에, 한 3일 후에 비행 다녀와서 또 차근차근 몇 시간이 또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쌓이면 1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장문으로 오거든요. 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나이대가 어떻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월 수입이 어떻고 현재 자금이 얼마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뭐 대학생이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자세하게 장문의 메일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단답형으로 대답을 드리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지역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저도 장문으로 또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는데도 왜 메일이 답장이 없지? 내 메일은 씹힌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다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 끝에 제가 드리는 말씀 있죠. 제가 드리는 말은 100%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어떤 콘텐츠를 할 거냐면, 다음번에는 그 지하철역이 5개가 지나가는 곳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번에 창동을 말씀드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 지하철역이 4개였죠. GTX까지. 이번엔 GTX까지 지하철역이 5개가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곳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비행 갔다 와서 다시 만나요.